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42강 근대적 개혁의 추진과 반발 근대사에 있어서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19세기의 위기적 상황을 맞아서 첫 번째로 등장한 세력은 흥선대원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했던 세력이 고종이 집권을 하지만 실제 집권했던 세력은 민씨 세력이라고 했죠. 특히 이 민씨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크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대외정책의 변화, 즉 어느 정도 개방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방적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자 드디어 여기에 힘을 받아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인데 그들을 개화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개화파가 등장하니까 반대로 거기에 문을 닫자는 세력이 나타나겠죠. 이들을 뭐라 부르냐면 위정척사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드디어 갈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 번째 주제가 되겠죠. 어떤 세력에 대두 개화 세력의 대두, 개화파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보고 이와 견주어서 무엇을 같이 볼 것이냐면 위정 척사 운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 세력의 대두. 개화 세력은 자 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개화 세력과 이 위정 척사 운동을 펼쳤던 세력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위정 척사파 이렇게 부르는데 먼저 개화 세력이 등장한 시기는 1860년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 이 개화 세력을 뭐라 부르느냐? 통상 개화론자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통상 개화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나라와 어느 정도 통상을 하자 이런 세력들이 되겠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문물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세력들이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규수, 오경석, 유대치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통상 개화론자. 이들이 어디에서 짠하고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러분들 그 실학자들이 있었죠. 실학자들은 크게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눠서 봤는데 그 중에서 중상학파를 우리는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 불렀죠. 이 북학파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북학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개화의 움직임을 보였던 세력인데 1860년대는 크다란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1860년대는 누가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까? 바로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다 보니까 큰 힘을 얻지를 못하다가 드디어 1870년대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민씨가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외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1870년대 개화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 개화파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드디어 정치 세력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입김을 갖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드디어 1870년대 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옥균이라든지 박영효라든지 박영효입니다. 효. 그리고 홍영식이라든지 홍영식
그리고 김윤식, 서경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길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계약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 계약파들의 노력에 의해서 드디어 1880년쯤 되면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88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이 개화파들이 개화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둘로 분열되게 됩니다. 어떻게 분열되냐면 하나가 온건개화파, 온건개화파와 한 세력이 급진개화파 이렇게 분열되게 됩니다. 온건개화파는 말 그대로 개화 혹은 개혁의 속도를 점진적으로는 추진하자,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던 세력, 반대로 급진개화파는 말 그대로 급진적으로 빠르게 개혁을 추진하자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온건개화파에는 김홍집 그리고 김윤식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온건개화파에 해당되고, 급진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옥균이라든지 그리고 박영유라든지 그리고 영식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급진개화파가 되겠더라. 특히 이 온건개화파는 주로 어느 나라를 갖다가 모델로 삼아서 개화를 추진하려고 했냐면 청나라를 갖다가 모델로 하여 청나라의 대표적인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여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 했던 세력, 반대로 이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갖다가 본받아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모델로 하여 개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세력,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분화 속에서도 1880년대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게 되어서 첫 번째로 관제가 개편됩니다. 관제가 개편되어서 개혁기구가 만들어지죠. 대표적인 개혁기구 이름이 뭐냐? 통리기무아문.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개화정책 추진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중국의 청나라 제도를 모방한 거죠. 중국 청나라의 대표적인 개화정책기구가 총리기무아문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본따 가지고 통리기무아문 이렇게 만들게 되고, 또한 두 번째, 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제 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선 후기 때 중앙군이 5군령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때 군제가 중앙군이 5군령에서 2군령 체제로 개편이 되게 되고, 여기에다가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갖다가 조직을 하더란 겁니다. 또한 이러한 개화 정책 이외에도 여러 해외 사절단을 갖다가 해외 사찰단을 갖다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는 그게 수신사라든지 수신사입니다. 수신사라든지 그리고 조사시찰단 제가 어릴 때 이분을 갖다가 배울 때는 조사시찰단이라 배우지 않고 인사유람단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 이게 놀러 가는 사람처럼 조직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이름 명칭이 조사시찰단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신사로 갔다 왔던
어떤 사람들 중에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 김홍집이 나중에 들고 온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 청약이라는 책을 갖다 가지고 오게 된 놈이 있대. 다음에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갖다가 파견하게 되고, 특히 이 영선사들이 청나라에 가가지고 청의 근대식 무기 제조법이라든지 군사 훈련을 등을 습득을 하러 이 사람들이 파견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근대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을 갖다가 만들게 되다. 기기창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다음에 미국에도 미국하고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에 맞추어 가지고 미국의 보빙사라는 화절단 등을 갖다가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80년대에 이렇게 되면 지금 보다시피 해외 사찰단도 파견하고 개화 정책 등도 다양하게 실시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그게 1860년대 그리고 1870년대 1880년대 이렇게 개화론자들이 변화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이에 비해서 위정 척사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1860년대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위정 척사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고로 여기서 위정은 어떤 말을 갖다가 말하냐면 정학을 위하겠다, 지키겠다는 소리죠. 여기서 말하는 정학은 승리학을 갖다가 말하고, 척사는 승리학 즉 이외에 사 즉 이단을 말합니다. 사학이나 이단을 말하겠죠. 승리학 이외의 학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싸우겠다, 물리치겠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때 위정 척사파들 같은 경우는 1860년대 여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통상 반대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통상 반대 운동. 대표적으로 이 통상 반대 운동을 펼쳤던 인물로는 이항로 그리고 기정진 등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특히 통상 반대 운동이 펼쳐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병인 양묘로 인해서 서양 세력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면서 통상을 갖다가 요구하다 보니까 이에 통상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1870년대에는 어떤 운동을 펼치게 되냐면 개항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개항 반대 운동. 자, 이거는 중요. 즉 개항 반대 운동을 갖다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개항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그러면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되죠. 강제로. 그러자 이 최익현이라는 분이 무엇을 갖다가 주장하게 되냐면 외양 일체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외양 일체론이 그럼 뭐냐? 외와 즉 일본을 말하겠죠. 일본과 양놈은 똑같다, 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둘 다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최익현이 주장을 하게 되더라. 그러다가 드디어 1880년대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제 개화 반대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개화 반대 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만손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만손. 특히 이 왜 개화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조선 책략의 유포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다른 나라와 특히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개화의 길로 나아가려 하자 이 이만손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영남만인소를 갖다가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영남만인소.
만인소라는 것은 뭐냐면 집단 상소문을 갖다가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 두 세력 간에 지금 보다시피 개화 세력과 위정 측사파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던 중에 드디어 이러한 위정 측사와 그리고 개화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둘 간의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직접적으로 사건이 터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뭐가 발발했다고?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1882년에 터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모가 1882년이라는 소리 되겠죠. 원인은 무엇이냐? 간접적인 원인은 개화와 위정 측사파 간의 이런 갈등이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입니다.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별기군이 만들어졌는데 이 별기군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구식 군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의 차별 대우를 심했고 특히 구식 군인의 보수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아 구식 군인들의 불만이 상당히 심화되던 그러던 중에 월급이 제대로 안 나갔던 거죠. 그런 중에 월급이 지급되는데 거기에서 쌀 대신에 쌀이 조금 일부분만 있고 뭐 모래와 겨가 섞여서 나오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자 이 구식 군인들이 봉기했던 사건이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구식 군인들이 봉기를 했는데 이 구식 군인들이 막 들고는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이 봉기를 이끌어 가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이 구식 군인들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바로 이 흥선대원군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이 뭐냐? 바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되는데 이때 구식 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을 갖다가 찾아가서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죠. 그때 흥선대원군이 내세웠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민씨를 제거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구식 군인들이 민씨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찾아간데 민씨는 이때 이미 탈출을 갖다가 피신을 간 상황이었고 이때 민씨가 피신을 가면서 어느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느냐? 항상 민씨 세력하면은 어느 나라와 연관성을 지어라? 청나라라고 했죠. 이 청에 도움을 갖다가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청군이 들어오면서 이 청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맙니다.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 이게 두 가지 결과가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느냐? 당연히 청에 의해서 진압됐기 때문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낳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조청 상민 무역 내륙이죠. 잠시만 다시 헷갈려서 그럽니다.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조청 상민 수륙입니다. 수륙 그죠? 수륙 무역 장정이란 것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즉 청의 상인들이 내지까지 그러니까 깊숙이 육지 안 깊숙까지 무역을 할 수 있게 물건을 팔 수 있는 통상권을 갖다가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주안점이 되는 조약이 되겠더라. 그리고 일본과도 무슨 조약이 체결되냐면
제물포 조약이란 것이 체결되어서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갖다가 지불하게 됩니다. 왜 일본하고 이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냐면, 이때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구직군인들이 벨기군을 갖다가 훈련시켰던 조교들이 일본인이었습니다. 그 교관들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공사관을 갖다가 불태워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일본이 그에 대한 너희들 배상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제물포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막대한 배상금을 갖다가 지불을 하게 되고, 또한 이때부터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들이 경비병을 갖다가 주둔할 수 있는, 즉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조약이 바로 이 제물포 조약이 되겠더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모군란으로 인해 가지고 이모군란은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어느 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청의 입김이 점점 강화되게 되고, 이러한 결과 속에 즉 이 급진 계합파들, 지금 여기 있는 급진 계합파들의 불만이 더욱더 커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때 민씨는 이모군란을 갖다 겪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소심해지겠죠. 너무 급하게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반발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소극적으로 정책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이러한 급진 개합파 세력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즉 누구들의 불만으로 해서 이 급진 개합파의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 드디어 뻥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뭐가 일났다고? 갑신정변이 터지게 되더라. 색깔을 이 색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급진개화 세력에 의해서 터진 사건이 갑신정변, 1884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누가 일으켰다? 급진개화파들이. 그럼 원인은 뭐냐?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자, 원인을 갖다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봤다시피 민씨가 소극적인 이제 개혁 정책으로 변화되게 되고, 또한 이 청의 내정 간섭이 그래서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이 급진 계합파가, 급진 세력이 차관을 도입하기로 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때 어렵다 보니까 이 급진 계합파들이 일본에서 차관을 갖다가 도입하기로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서 차관을 갖다가 도입하기로 하는데 실패하자 정치적 입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런 중에 무슨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냐면 청포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청포전쟁은 뭐냐면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두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던 청군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500명 정도를 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 내에 청군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청의 입김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일본이 도와주기로 하는데 실제로 일본이 제대로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좁으니까 과정을 위에다 여기다 그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다음에 과정, 이거는 갑신정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정을 보면 우정국 축하연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 급진계합파들이 봉기를 일으키죠. 우정국 축하연을 갖다가 계기로 해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우정국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우체국,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봉기를 갖다가 일으키게 되고, 이때 실제로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무엇을 발표하느냐? 개혁 정강, 개혁
정강 14개조를 갖다가 발표를 하게 되더라. 14개조의 대표적인 내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런 것들. 청에 대한 사대를 하지 않겠다. 청에 대한 사대를 하지 마라, 더 이상. 그리고 인민평등권을 갖다가 보장해라. 모두의 평등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지조법을 개혁해라. 지조법. 참고로 이 지조법은 세금을 내는 제도지 토지제도 개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제도 개혁의 내용이 빠져 있어서 백성들의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거죠. 다음에 내각 중심 정치를 실시해라. 내각 중심 정치를 실시해라. 즉 입헌군주제를 실시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해라. 호조에서 관할해라.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는 거지만 하지만 역시 어느 나라의 개입으로 끝내 자 이걸 번호를 한 명씩 헷갈리니까 청군의 개입으로 3일 천하라 부르죠. 3일 천하라 하여 끝내 어느 나라에 의해서 역시 또 청군에 의해서 진압됨으로써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 결과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 결과 첫 번째 또 무슨 조약을 체결하냐?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하고 한성조약이란 것을 체결해 가지고 역시 또 막대한 배당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역시 어느 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또 심화되겠더라.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지만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조약이 하나 체결되게 되는데 이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무슨 조약이 체결되게 되냐면 텐진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게 됩니다. 텐진 조약이란 것이 체결이 되게 되는데 이 텐진 조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 내에 주둔하고 있는 양군을 동시에 어떻게 하고 철수하고 다음에 조선의 군대를 파견할 시에는 상대국에 그 사실을 홍보한다. 이 내용이 주가 되는 조약이 텐진 조약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게 개화 세력과 위정 척사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근본적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익군의 차별대우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뻥하고 터졌고 다음에 이모군란 이후에 청에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이에 급진 개화파들이 불만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무엇이 되겠다? 갑신정변이 되겠다. 이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그 결과 역시 또 어느 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반대로 일본과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재물포조약이라든지 한성조약이라든지 그 앞으로 치면은 강화도 조약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제적 약탈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백성들 입장에서는 청나라보다 이 경제적으로 약탈해가는 일본에 대한 불만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던 그러한 모습이 되겠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출문제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잠시만 기출문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를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걸 옮겨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 개 하고 한 개 더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갖다 보면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특히 보시면 이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 되겠다? 1882년에 발생한 이모 혼란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이모 혼란과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균, 박영호 등이 주도했다. 이거는 김옥균이 주도한 것은 갑신정변이 되겠죠. 그래서 갑신정변. 차후 갑신정변이 나중에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되고 실패하죠. 이 갑신정변 실패 후에 김옥균과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다음,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전개하였다. 입헌군주제 수립 목표, 이거는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독립협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입헌군주제를 수립 목표로 해서 활동했던 단체 독립협회. 다음,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1870년대 이후에 독립기무화문이 1880년대 초에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는 직접적인 이모군란과는 상관없이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거. 일본 공사관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됐다. 이게 바로 재물포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일본과 재물포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또한 일본 공사관에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척화배가 건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는 병인 양요라든지 신미 양요와 연관성이 있겠더라. 자,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항, 그죠?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진실로 황준의 말처럼 러시아가 비록 병탄할 힘과 침략의 뜻이, 황준은 이거는 우리와 관련된 거는 조선 책략입니다. 그죠? 조선 책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죠. 그죠?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느냐, 앞서 보면은 지금 보다시피 개화 반대 운동, 지금 보면은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화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 1880년대 이후에. 그럼 그 사실들을, 이후의 사실들을 찾아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선 책략이 전해지고 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죠. 정확히는 188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는데,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연부대가 강성부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신미양요죠. 신미양요가 발발한 연도는 1871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2전이 될 것이고, 운요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1875년에 발발을 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이거는 병인양요와 연관성이 있겠죠? 병인양요와 연관성이 있고, 이거는 1866년도에 일어난 사건. 제2차 수신사 이몽집이 조선 책략을 이거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880년대와 연관성이 있겠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오늘은 또 제가 미리 이걸 갖다가 기출문제를 준비를 안 해놔서 약간 지체가 되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화 세력과 위정 척사운동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